퇴직 후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언가 해보자.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꿈을 담아 카페를 열고 작은 식당을 차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죠.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중장년층 창업의 60% 이상이 2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은퇴자 창업은 실패했을 때 되돌릴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늘은 62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뒤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은 쉬었지만 곧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놀고만 있을 순 없다. 그래도 일할 수 있을 때 뭔가 해야지. 주변 친구들이 치킨집, 커피숍을 차리는 걸 보고 자신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파트 근처에 30평 남짓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에 1억, 기계와 초기 비용에 7천만 원, 권리금 1억 3천. 총 3억 원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는 좋은 분위기, 고급 원두, 성실한 서비스면 충분히 승산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픈 첫 달은 지인들의 축하 방문으로 매출이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2달째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인근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자 매출은 반토막 났고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럴 줄 알았다며 냉소적인 말을 던졌고 그는 괜히 자존심이 상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새 메뉴를 도입하고 SNS 광고도 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7천만 원의 빚과 자신감이 무너진 마음뿐이었습니다. 김정호 씨의 사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은퇴자 창업 실패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첫째, 일의 연장선이 아니라 삶의 대체제로 창업을 택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일의 공백이 두려워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수익 계산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장 조사의 부족입니다. 그는 자신의 취향을 기준으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본인의 취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자금 관리의 허술함입니다.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고도 운영 자금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창업은 초기에 손해를 감수하며 적은 기간을 거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으로 버텼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이 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 따르던 그가 이제는 커피 한 잔 팔기 위해 손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없을 때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줄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창업이 실패했을 때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존재감까지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아직 젊다,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창업을 선택하지만 사실 창업은 체력, 자본, 시장 감각, 마케팅, 디지털 이해도까지 모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과거의 경력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식 사고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변화가 빠른 소비자 시장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김정호 씨는 지금 지역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며 후배들에게 조언합니다.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창업은 꿈이 아니라 현실의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패 이후 그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로서의 일. 그것이 은퇴 이후 진짜 필요한 일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창업은 도전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라도 시장의 수요와 경쟁 구조를 냉정히 분석해야 하고 반드시 최소 1년치 운영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혼자 하지 말라는 조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립되기 쉽습니다. 아이디어나 실행력이 부족할 때 함께 상의할 동료, 멘토,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이 아니라 협업으로 개인의 꿈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결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흐름입니다. 시니어 창업의 성공 사례들은 대부분 이 협업 구조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결국 김정호 씨의 값비싼 교훈은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신의 마지막 도전 자금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안전벨트다. 도전은 필요하지만 그 도전이 자신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창업은 인생의 재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무모한 확장이 되면 파멸의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할까보다 왜 하려는가를 먼저 묻는 일입니다. 일의 공백을 채우려는 두려움에서 출발한 창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것은 실패조차도 경험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의 성공은 남들보다 빨리 뛰는 데 있지 않다. 멈추어 서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데 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담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의 반복입니까? 은퇴 후 창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처럼 보인다. 평생 회사를 위해 일하고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다. 대부분의 은퇴자 창업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 많은 돈과 에너지를 잃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낭만과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된 한 남자의 일년을 따라간다. 62세 김정호 씨는 퇴직 후 자신을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퇴직금 3억 원을 손에 쥔 그는 주변 사람들보다 자신이 조금은 준비된 은퇴자라고 생각했다. 젊은 시절부터 커피를 좋아했고 언젠가 자신만의 카페를 열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러니 카페 창업은 그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오랜 열망의 실현이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민했고 유명 원두 브랜드를 찾아다니며 차별화된 맛을 구현하려 했다. 아내는 신중하길 원했지만 그는 내가 회사를 30년 다닌 사람인데 이 정도 계산은 다 해놨다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러나 사업은 언제나 자신감보다 숫자가 중요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초기에 찾아온 손님들은 대부분 지인들이었고 몇 달이 지나자 그 발길도 점점 줄었다. 그때부터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인근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며 그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그는 SNS 광고를 해보고 무료 쿠폰 이벤트도 열었지만 기대한 반응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쟁은 냉정했고 은퇴 후 창업자는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단순한 매출 하락이 아니라 심리적 충격이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보고서와 회의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분명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가게에 혼자 앉아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반복됐다. 그는 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라고 표현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매출은 오르지 않았고 노력할수록 자존심은 깎여 나갔다. 아내와의 대화는 줄었고 그 대신 이럴 줄 알았다는 한마디가 남았다. 실패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렸다. 그는 결국 1년 만에 카페 문을 닫았다. 남은 건 7천만 원의 빚과 끝나지 않는 자책뿐이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바로 그 지점이 은퇴자 창업이 위험한 이유다. 창업을 일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면 실패는 곧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착각에 빠진다.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하면 손님이 알아준다. 하지만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인다. 상권 분석, 소비자 심리, 가격 구조, 운영 효율. 이 모든 건 과거 직장 경험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게다가 은퇴자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시간이 부족하다. 청년 창업자에겐 실패가 경험이지만 은퇴자에게는 재앙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창업을 선택할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심리적 공백이라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퇴직은 단순한 직업 상실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는 끊기고 시간은 남는데 자신이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공허를 메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창업을 택한다. 하지만 그 선택이 삶을 회복시키기보다 또 다른 불안을 낳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도 창업은 은퇴자에게 불리하다. 자본금 대부분을 퇴직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 곧 생활 기반이 무너진다. 운영 자금과 비상 자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도 흔한 실수다. 게다가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 배달 플랫폼, 마케팅, 알고리즘 등은 중장년층에게 낯설다. 이런 변화의 속도는 과거의 직장 경험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결국 은퇴자 창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의 차이를 모른 채 과거의 자신감으로 현재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실패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정호 씨는 카페를 정리한 뒤 자신이 느낀 좌절을 바탕으로 다른 길을 찾았다. 지역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던 그는 강사로 활동하며 같은 은퇴자들에게 커피를 가르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과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는 더 이상 창업을 인생의 성공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워가는 일 속에서 진짜 의미를 느끼게 됐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었다. 그가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었던 건
일을 통한 수익이 아니라 일을 통한 관계 덕분이었다. 이것이 바로 은퇴 이후 일의 새로운 정의다.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조언이 있다. 첫째, 왜 하려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히 심심해서 혹은 주변이 하니까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은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둘째, 절대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1년치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별도로 남겨둬야 하며 가능하면 작은 실험으로 시작해 시장 반응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혼자 하지 말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시니어 창업의 성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협업 구조 속에 있다. 동료, 멘토,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창업은 실패 확률을 줄인다.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은퇴 후에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창업의 실패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준비되지 않은 열정은 무모함이 되고 경험에 갇힌 자만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냉정한 분석 위에 세운 열정, 작게 시작해 꾸준히 배우는 태도는 인생 이막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결국 은퇴 후 창업의 본질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의 문제다. 김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덕분에 진짜 나를 봤다. 그의 말처럼 실패는 때로 값비싼 수업료지만 제대로 배운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된다. 교훈은 분명하다. 은퇴 후의 도전은 필요하지만 그 도전은 생존을 위협하는 모험이 되어선 안 된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은 돈이 아니라 방향에서 시작된다. 퇴직금은 마지막 도전 자금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안전벨트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안에서 출발한 창업은 결국 불안을 되돌려준다. 하지만 의미에서 출발한 일은 실패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남들보다 빨리 뛰는 데 있지 않다. 잠시 멈춰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 데 있다. 그것이 값비싼 교훈을 진짜 자산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